강아지가 발을 계속 핥는 이유의 전 과정을 모두 밝힌다. 강아지가 발을 핥는 행동은 집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본 적 있는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는 것은 항상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조용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을 핥는 행동은 그 자체로 몸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입니다.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통증이나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생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가 강아지에게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발핥기는 단순히 가렵다는 느낌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려는 자기 진정 행동일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강박적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한 가지 모습발 핥기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발핥기의 빈도, 강도, 상황 패턴을 통해 숨겨진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강아지는 왜 발을 선택해 신호를 보낼까? 강아지에게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감각의 교차점입니다. 발바닥에는 민감한 신경이 많고 작은 자극에도 강아지는 즉각적인 변화로 반응합니다. 또한 강아지는 혀로 몸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장 닿기 쉬운 곳부터 문제를 표현하게 됩니다. 발핥기는 불편하다, 혀로 해결하려 한다, 자극 증가, 더 자주 핥음 이라는 악순환으로 매우 빠르게 변합니다. 이 과정이 몇 시간 만에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집사가 빠르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발을 핥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신호는 발바닥 사이의 색 변화입니다. 정상적인 발바닥은 자연스러운 분홍빛 또는 갈색 계열인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피부는 점점 붉어지고 그 다음에는 진한 갈색 착색이 나타납니다. 이 갈색 착색은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타액침에 포함된 효소와 자극으로 생기는 염증의 흔적입니다. 즉, 강아지가 오랫동안 핥아왔다는 명확한 기록입니다. 털이 축축하게 젖어 있다면 이는 핥는 빈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뜻이며, 발가락 사이에 미세한 갈색 붉은색 라인이 보인다면 이미 피부가 자극을 받아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2단계에서의 골든타임은 24시간입니다. 하루 내에 원인을 찾아 차단하면 빠르게 회복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 염증과 통증의 악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물질,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원인. 산책을 다녀온 날에 갑자기 발핥기가 시작되었다면 그 원인의 1순위는 거의 항상 이물질입니다. 모래, 흙, 식물 씨앗, 잔가지, 잡초 조각, 작은 돌,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자극을 주며 발핥기를 유발합니다. 이물질은 눈으로 먼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왔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이나 휴대폰 라이트로 비추면 발가락 틈속 깊은 곳에서 작은 조각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단계에서 해결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물질만 제거해도 핥기가 즉시 줄어드는 경우가 전체 사례의 절반을 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치고 방치하면 이물질이 피부를 계속 자극하며 염증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기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강아지가 발을 계속 핥을 때는 세척과 건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집사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찬물로 씻는 것입니다. 찬물은 순간적으로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을 자극해 가려움과 통증을 더 악화시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2030초 정도 조심스레 씻어주는 것입니다. 강아지의 피부는 사람보다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차가운 자극에는 더 큰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 건조입니다. 발가락 사이의 틈은 매우 좁고 물방울이 남아있으면 피부를 더욱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수건으로 닦은 뒤 최소 510분 정도 공기 중에서 건조시키고, 필요하다면 약한 바람의 드라이기를 멀리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발을 핥는 행동이 지속될 때 시작되는 2차 손상. 강아지가 지속적으로 발을 핥으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조직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핥거나 깨물면 피부가 벗겨지고 상처가 깊어지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침 안에는 세균과 효소가 많기 때문에 작은 상처도 순식간에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이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핥기가 깨무는 행동으로 바뀜,
패드 표면이 갈라지거나 피가 남, 절뚝거리기 시작, 진물 고름정체 모를 액체가 나옴, 발톱 주변이 붓고 통증이 있어 보임. 이런 증상은 이미 단순 관리 단계가 아니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발학기의 원인이 이물질이나 세균성 염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들은 생각보다 알레르기가 매우 흔합니다. 음식 알레르기, 계절성 알레르기,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세제, 바닥 세정제 등 원인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강아지의 행동과 환경을 패턴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책 후 심해지는지, 비 오는 날 더 심한지, 카펫이나 특정 간식 이후 증가하는지, 특정 계절에 반복되는지, 이런 작은 단서를 기록하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빠르게 원인을 좁혀갈 수 있습니다. 강아지는 말하지 못하지만 행동으로는 모든 걸 말하고 있다. 강아지가 발을 핥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픔을 참는 동물이며 집사가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강아지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작은 행동으로 마음과 몸 상태를 전달합니다. 그 작은 존재가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집사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강아지의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에 큰 변화를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집사가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 반려견의 삶이 달라집니다. 강아지가 발을 핥는 행동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은 어떤 상황을 겪었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